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맥주병 2개를 들고 있습니다. 1+1이냐 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혹시 남한에서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예, 과연 북한은 그런 생각일까요? 관련해서 발언 준비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 식료 공장에서 선진적인 맥주 생산 공정을 갖추고 밀, 된장과 간장을 비롯한 식료품들의 맛도 보아주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자, 송영원 대변인.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았다라고 했지만 뭐 북한에서는 바로 자력갱생하겠다면서 이런 민생 현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올라갈까 봐 걱정해서 쌓는 겁니까? 이건 2023년에 김정은이 표방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또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탈북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철책을 쌓고 방벽을 쌓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북침해올까 걱정한다면 지금 연인 인원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수가 없죠. 최근에도 지난주에 김정은이 그 북한에서 돌아온 공병부대 1000여 명을 공개적으로 격려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고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북침해올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오히려 북한이 최근에 군사분계선을 10번 넘어왔는데 그중에 4번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도 사격을 자제하라. 그리고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황평가부터 냉정하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번 주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 판단부터 냉정하게 합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시는 뭔가 현실과 맞지 않고 특히나 북한의 상황과 관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보고를 받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실 뭐 북한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도 뭐 우리는 대북 확성기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유화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인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실명 비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스스로 계속해서 어떤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 국민들 반감을 갖는 국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벽, 이 철책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에서 건너온 우리 탈북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 대경지성 소속이면서 명호묘역에 있었습니다. 명호묘역에 사는 김씨 일가의 친위 부대입니다. 김정은의 이자처럼 자동차, 그다음에 경호부대 자동차 그런 거. 걔가 이제 처음 수입한 벤주는 석대고 그다음에 쫙해서 골라가지고 따가면 요걸로 요거 한 대 하자 하면 그 지시를 줍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사실 북한이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탈북 엘리트의 주장 것처럼 뭐 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치품들도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일가에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는 듯한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심각한 역사 망각이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다. 6.25 잊었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지금까지 아직도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나서 못 빠져나오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보수 정당하고 민주당 진보 계열하고 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이 안보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던 이 햇볕 정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노력을 하고 그 대화 어떤 교류 속에서
어떤 대북 관계 개선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런 얘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북한이 뭐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도 막 비난하는데 거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 손 내밀어야 되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 트럼프와의 김정은과의 어떤 북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빈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가 이제 가운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돋보이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깨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미국과 우리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민국 남한은 사실상 큰 주도권이 없구나. 결국 미국과의 어떤 결판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제 러닝메이트 같이 이제 도와주겠다,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인 거지. 지금 이제 어차피 북한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 냉소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트럼프와의 어떤 대화가 내년에 또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대화에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탱크가 올라올지 몰라서 불안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나갔던 것처럼 북한 내부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예.